오늘은 에어컨 매립배관 교체 비용 산출 근거 및 교체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중요한 게 비용 산출 근거의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집 매립배관 형태입니다. 이 우리 집 매립배관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교체 원리 적용이 다릅니다. 교체 원리 적용이 달라요. 우리 집 배관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 집 배관 형태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먼저 에어컨 배관에 대해서 또 전기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요거를 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에어컨 이렇게 이제 본체가 있고, 그 다음 실외기가 있고요. 그러면은 에어컨은 이제 얘가 가장 중요하죠, 실외기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 전원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어컨 본체에서 실외기로 이제 일종의 명령이 가요. 이제 얘를 이제 명령을 보내는 거를 통신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에서 냉매 배관이 이제 얇은 게 고압관이 오고, 그 다음 에어컨에서 다시 그 고압가스가 증발해서 실외기로 저압관, 이렇게 이제 배관 두 개가 연결이 되죠. 이게 저압관, 얘 얇은 거는 고압관. 자, 그러면은 에어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통신선, 전원선, 냉매 배관, 고압관, 저압관. 자, 이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매립으로 한 거예요. 매립으로. 그러면은 처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 콘크리트 속에다가 요게 다 들어가요. 근데 요 전원선 얘는 220V로 여기 실외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 매립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별도로 가요. 이렇게 전원선은 요 CD관이라는 거 속에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 통신선도 이렇게 가고, 또 이제 고압관, 저압관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매립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최초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매립배관을 시공할 때는 이렇게 네 개를 따로따로 묻었어요. 왜 그러냐? 당연히 전원선은 220V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이제 따로 묻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얘 통신선이죠. 통신선을 냉매 배관하고 같이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냉매 배관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그란 플라스틱 CD관이 있어요. CD관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그 CD관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다가 냉매 배관하고 당연히 이제 냉매 배관을 보호하는 이제 보온재 이렇게 해서 CD관 안에다가 처음에는 냉매 배관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섞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개를 따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재비, 인건비, 또 공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얘를 묶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냉매 배관 하나만 있던 게 여기에 전기선이 이제 전원선은 아니고요. 이 통신선하고 같이 매립을 해요. 이렇게 섞어요.
또 여기다가 어떤 거는 냉매 배관을 하나 더 넣어요. 자, 하나 더 넣어서 냉매 배관 2개, 전기선까지. 그래서 이 우리 집 매립 배관 형태가 어떤 건지 먼저 정확히 아셔야 비용 산출이 되는 거고, 이제 교체 원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이 전기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뜨거워요. 예, 전원선도 그렇고 통신선도 그렇고. 그런데 냉매 배관에 얘는 굉장히 차갑잖아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보온재가 하고 있다고 치지만 CD관 속에 매립되어 있는 속에 콘크리트는 뜨거워요. 뜨겁고 얘는 차갑고 보온재가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응축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조금은. 그러다 보면 이 통신선에 영향을 줘서 통신선이 누전이 뜨고 또 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죠. 그래서 이 냉매 배관이 이제 이 응축수 때문에 이제 누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배관을 교체하게 되는데 우리 집 배관 형태가 어떤 거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기꾼 얘기해서 이제 좀 미안하지만 좀 잘 좀 들어보셔요. 자, 4개가 따로 있을 때 얘 하나만 빼는 거. 그러면 얘를 이제 실외기실에서 이제 얘를 잡아 다니는 원리로 빼는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로를 얘를 잡아 다녀서 이렇게 이제 실외기실에서 빼는데 당연히 하나만 CD관 속에 하나만 들어있으니까 쉽게 빠지죠. 부하, 즉 잡아 다닐 때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울퉁불퉁 이렇게 매립도 되고 또 방에서 저쪽 실외기실까지 이렇게 S자로 돌기도 하고요.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S자로 돌고 잡아 빼는데 당연히 반대적인 힘 부하가 작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각각 붙였을 땐 얘 하나만 빼기 때문에 부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아주 뭐 몇 년 전에 이런 거 교체하는데 빨리 하면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뭐 손으로 잡아 다니는 막 그런 장난스러운 그 동영상도 올리고 참 인천 사기돼지 어마어마한 일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 교체하고 막 150, 200 받고 참 하루에 2개, 3개 교체하면 뭐 하루에 1,000만 원도 벌고 뭐 그래서 막 그 홍보에 막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꿀 빤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자, CD관 안에 배관 하나만 있다. 이런 거를 뭐 원CD다. 원CD다. 원CD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2CD 뭐 그러면은 이 CD관을 기준으로 해서 배관이 하나가 아니라 뭐 하나 더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2CD라고 뭐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일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뭐 CD관을 원으로 치면은 그러면 2개니까 뭐 2 플러스 배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냥 뭐 1 플러스 배관이다 그러면 뭐 이거 하나만 있다 이런 뜻이고 뭐 트리플 배관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기선까지 있다 그러면은 뭐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뭐 트리플 배관이다 이러면은 뭐 CD관 안에 이 CD관 안에 이제 배관 2개 전기선까지 있다 이런 거를 뭐 이제 트리플 배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간 뭐 이런 배관 같은 경우 트리플 배관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거 원 플러스 원 CD 배관보다는 많이 쉽겠죠.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비용이 달라지는 거고, 또 거리가 실외기 실하고 에어컨하고 거리가 얼마냐. 뭐 짧으면은 뭐 2m, 3m일 수도 있고, 뭐 보통 30평대 아파트는 뭐 15m일 수도 있고, 요 거리에 따라서도 이제 비용이 달라지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원CD냐, 투CD냐, 뭐 제가 지은 말로는 뭐 트리플 배관이냐, 뭐 투 플러스 배관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배관인 이제 무한배관이라든가 보온재가 고무발포 보온재인 배관, 요 두 개는 이제 기피 대상입니다. 한여름에는.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뭐 꿀빤다고 표현하는 뭐 이 원CD 배관이죠. CD관 속에 배관 하나만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꿀빤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비용을 좀 적게 받아야 이제 양심적인 업체이고 맞는 거죠. 자, 이제 무한 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 배관 참 어마어마하고, 이 사기돼지 일당들의 범죄 행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Y자 형태의 고무가 있어요. Y자 형태의 고무가 있어요. 그럼 이 고무를 이제 제가 분리 고무라고 하는데, Y자 형태의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압감, 저압감 굵은 거, 전기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꺼번에 감싸는 보온재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통으로 이제 그 감싸는 CD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CD관이 되어 있고요. 그럼 요 CD관, 그러면은 누설이 되면 얘 하나만 교체하려고 하다 보면은 얘를 잡아 다니면은 이 고무까지 딸려 나오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고무가 이렇게 다 딸려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예, 고압감만 하나만 잡아 다니면은 이 분리 고무까지 다 딸려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가 안 딸려가게 조금 깨는 거예요. 거실 밑에 이제 그 메일박스 밑부분을 뺄 수도 있고, 안방 벽걸이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좀 깰 수가 있고요. 이 고무가 계속 딸려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만 교체를 못 하니까 제가 지칭하는 일당들, 반사회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인천 사기돼지와 그 일당들이 이거를 다 빼내요. 딸려 나오니까, 얘가 딸려 나오니까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다 빼고, 보온재도 다 빼고요. 이 보온재까지 다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배관만, 보온재도 없이 배관 2개, 전기선까지. 자, 전기선까지. 아파트 불납니다. 그리고 냉매 배관, 얘네 이 분리하는 분리 고무가 없기 때문에 냉매 배관 얘끼리 중탕이 돼 버려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온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받냐? 얘 3개 다 빼고 다시 교체했으니까 몇 년 전에는 막 6배, 7배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럴 바에야 천장으로 시스템 에어컨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잘 이걸 않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인천 사기돼지 일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한배관 교체는 저는 이제 한여름에는 성수기 때는 요걸 못 해드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끔 가다 여기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여름에는 못 와드리고 이제 가을이나 봄이나는 요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뺍니다. 저는 하나만. 예. 그 다음에 이 고무발포 보온재, 요거는 이 보온재가 고무성질이에요. 고무성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잡아 다니게 되면은 저 고무발포 보온재가 막 눌려요. 이렇게 뭉치고 눌리고, 그러다 보면 얘가 딱딱한 고무로 변합니다. 완전히. 그럼 이 배관만 빼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도 이제 많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무한배관과 고무발포 보온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이제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성공만 해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무한배관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사기돼지 얘하고 또 다 아시지만 뭐 지방에 사는 인천 사기돼지가 그래요. 쥐같이 생긴 놈하고, 또 여기에 서울에 있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요 셋이 수천만 원씩 받고 엄청난 새끼를 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새끼를 쳐서 아주 전국에서 난립니다. 날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 뭐 제가 하여튼간 보시면 다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아는데, 뭐 한 명이 또 있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상한 장비 만들어 파는 하여튼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주 미친 듯이 날린 겁니다. 그래서 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블로그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매립배관 교체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지금 말도 많고,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블로그를 해 왔는데, 기술적인 그런 자료를 너무 깊이 쓰다 보니까 잘 못 써요. 1년에 뭐 몇 개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참 좋은 매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지만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그런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매립배관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기 당하기도 쉽고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 집 배관 형태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집 배관 형태를 파악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교체하냐, 이 교체 원리 적용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장비에 대해서 이 교체하는 장비에 대해서 같이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